아침입니다. 아이고, 여기는 저희 딸내미, 그 다음에 딸내미 친구 데려다 주고 이제 전 돌아가는 길입니다. 저희 집이 한주, 그 다음에 그 친구네 집이 한주, 이렇게 학교 데려다 주거든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좀 멀어서 이렇게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통학버스는 또 타기 싫어해서 안 타고, 저희 딸내미 친구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와 저희 딸내미는 굉장히 특이한 인연이에요. 어떻게 특이하냐면,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린이집, 저희 아파트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그 어린이집 그 원장님 딸입니다. 같이 컸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과 딸내미와 저희 딸내미가 동갑이고, 또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과 이렇게 인연해서 지금 중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이렇게 친구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부모, 저희도 잘 지내고 있고요. 굉장한 인연 아닙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친구네 어머님,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이 저희 아들내미, 딸내미 똥오줌 기저귀를 갈았던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 원장님께서도 저희를 좀 편하게 생각하고, 또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콧물 질질 흘릴 때부터 같이 커왔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서로를 잘 알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같은 아파트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데려다 줄 때도 있고, 제가 이렇게 출장이 없으면 제가 데려다 주고, 또 한 주는 또 친구네 어머님, 원장님께서 데려다 주시고, 지금은 어린이집 안 하십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부산으로 갈 겁니다. 이 차는 제 차죠. 패밀리카. 저희 집에서 패밀리카를 맡고 있는 2012년 고란도시 수동 클러비 매니아 트림입니다. 사륜구동이고, 이제 당시에 이제 클러비 매니아라고 하는 수동 약간 트림이 있었거든요. 전 모델이 다 있었죠. 매니아라는 트림은 약간 최고급 등급까지는 아니지만 상위 등급의 수동 모델을 넣어서 출시한 차량이에요. 그래서 오토 공조기가 있고, 그리고 뭐 2열 열선이라든지, 뭐 이때 나온 2012년 차량을 생각해보면 옵션은 당시에 좋았던 옵션이죠. 2열 열선도 있고 하니까. 1열 통풍은 없는데, 이때는 뭐 통풍이 없었거든요. 1열 열선, 2열 열선, 또 뭐가 있나? 오토 공조기, 그 다음에 요런 도어 패널 내장재나 요런 것도 이제 우레탄 재질입니다. 그래서 완전 싸구려 재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가 뭐 스티어링 소재, 가죽, 뭐 이런 부분이 사실 잘 아시겠지만 옛날 차들이 소재는 더 좋거든요. 오즈미야 원가 절감이라고 하는 이런 대명제 하에 원가 절감을 많이 하는데, 차들이 여기 커피 사가야 되겠다. 들어가서 커피 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여기서 찍혔어. 여기는 농협 주차장 건물인데요. 주차비를 받는 건가 안 받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안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밀면집 있거든요. 여기도 맛이 괜찮아요. 여기 컴포즈에서 커피를 샀습니다. 저번에 여기 주차했다가, 아니 저기 점선이라서 잠깐 주차했는데 커피 산다고 끊겼어요. 아니 5번이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잘못했으니까 끊겼겠죠. 커피도 샀고 이제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 어디로 가느냐? 부산시 사상 현대자동차 사상 지점으로 갑니다. 저희
매형이 계시고 거기에 왜 가느냐, 차를 하나 보려고 갑니다. 이 차는 아무튼 뭐 그 얘기는 나중에 가서 하고요. 이 차는 제가 가정용 차로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 구매했던 산타페의 대체 모델이죠. 그러니까 가정용 차입니다. 잘 타고 있고, 이 클러비 모델은 수동 모델이에요. 사륜은,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올휠 드라이브죠. 그걸 가변형 후륜 고동 분배장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올휠 드라이브입니다. 전자식, 붙였다 뗐다 하는 전자식이고, 40km가 넘어가면 보통 일반적으로 전륜 구동이 로만 작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탈출에 약간 뭔가 미끄러운路面에서 탈출에 약간 도움을 준다,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전기형이다 보니까 유압식, 그러니까 MDPS가 아닌 모터 방식의 칼럼식 스티어링 모터가 달린 방식이 아닌 유압을 통해서 저기 스티어링 기어에 힘을 증폭시켜주는 유압식 스티어링이라서 초양 감각이 좋습니다. 해상도가 높다고 하죠. 그러니까 액체를 통해서 쭉 밀어가지고 이렇게 힘을 내는 이런 방식이라서 자연스럽습니다. 그거는 꼭 어떤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도 유압식 스티어링에 달린 구형차를 타보면 스티어링이 좀 자연스럽다, 조종의 힘에 전달되는 느낌이,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우 매연, 아 진짜 너무 심하다. 뭐야 이 차는, 우회전하는 차. 아 매연. 저는 항상 외기로 다니거든요. 내기로 잘 안 다녀요. 외기 순환을 해서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특히 이제 저런 차들, 저런 상용차들, 이런 차들에서 매연이 많이 뿜는 차들이 있죠. 아 어쨌거나 앞에도 코란도 시네요. 저 차는 근데 페이스리프트고, 이 차는 오리지널 구형, 멍청하게 생긴. 그래서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쌍용 자동차에서 이 수동 모델을 두 가지 엔진 파워트레인 버전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 차 170마력대 차량이고, 하나는 140마력대였나? 150마력이었나? 그러니까 저마력 사양이 있었고, 이제 상대적으로 또 고마력 사양이 있었어요. 근데 뭐 어떤 게 다르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성이 다르다, 이런 자세한 설명을 안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성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었어요. 그쵸. 수동 모델은 일반 소비자들은 뭐 수동 모델인 줄 알지, 엔진이 출력이 다를 거라는 거는 언뜻 상식적으로 조금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출력이 왜 다른데? 그럼 제품 컨셉은 뭔데? 이런 제품 컨셉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글쎄요, 저는 적어도 제품 컨셉에 대해서 언뜻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설명을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좀 낮은 하위 트림의 수동 모델은 저마력 사양입니다. 그러니까 연비 특화고, 그 연비 특화를 어떻게 했냐, 저회전에 토크를 좀 뿜어져 나오게 셋업을 하고, 상대적으로 고회전은 상대적으로 힘이 좀 빠지는 이제 그런 좀 작은 터빈을 넣어서 저회전 위주로 쓰고, 또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또 연비도 좋아지는 그런 셋업이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더 큰 터빈을 써서 조금 더 회전 영역대를 올려가지고 출력을 나오게 만드는 그런 셋업을 했고, 그래서 연비가 상대적으로 좀 연비가 좀 더 떨어지는 대신 이 퍼포먼스, 출력 부분에서 조금 이점을 특히 고속 영역에서 가져가는 이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후자에 얘기했던 약간 고성능 버전이고, 수동 모델 중에서 전자의 차는 좀 저성능 고효율 그런 차량입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차가 이제 고성능이 아니라 이제 오토 미션들은 이 출력이고요. 이 170마력대, 180마력대 출력이고, 저성능 고연비 고효율 차량이 수동 모델이 따로 있었던 거죠.
약간 좀 스페셜 파워트레인처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타보면, 저도 예전에 페이스리프트 버전 수동 모델을 타다가 이 차를 타잖아요. 이 차가 확실히 고속도로에서 밟았을 때 이제 140km 이상의 영역에서의 힘이 붙는 가속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출력이 더 좋아요. 확실히 느껴집니다. 쭉쭉 잘 나갑니다. 그리고 이 차에서 의외로 만족스러운 부분은 기어비가 굉장히 적절해서 영역, 뭐랄까, 이게 운전의 효율과 이제 성능을 둘 다 놓치지 않은 적절한 기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좋고, 그래서 이 차는 왜 제가 그럼 이 차를 타느냐, 일단은 가성비죠.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이제 편하게, 그냥 편하게 짐 싣고 편하게 뭐 어디 걸터 올라 주차하기도 쉽고, 뭐 좀 긁으면 긁는 거지, 이런 느낌? 근데 의외로 또 그런 낮은 기대치에 비해서 차는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에서 그렇게 불만은 없습니다. 공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깡통 오디오가 음질도 깡통 오디오를 치고 나쁘지 않고, 그렇다고 딱히 뭐 통풍 시트하고 자율주행 이런 게 없을 뿐이지 딱히 옵션이 부족하지도 않아요. 썬루프도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재가, 쌍용 자동차가 소재는 괜찮아요. 괜찮은 소재를 썼고, 성능도 표준적이고, 특히 하체는 굉장히 표준적입니다. 보편적이에요. 너무 불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막 차가 출렁출렁거리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올릴 드라이브 패키지죠. 뭐 아무래도 약간의 험로 주행에는 장점이 있는 거고, 어차피 온로드 주행에는 크게 사륜구동이 크게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고, 뭐 게다가 이 차 제가 550만 원 주고 샀나? 살 때 가격까지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동 미션 이슈가 있죠. 쿵쿵 한다는 그런 플라우 힐에서 약간 좀 때리는 쿵쿵 하는 느낌이 있는데, 저 차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이 차는 그런 현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하고 있고, 머플러 검정이도 거의 안 나옵니다. 이런 차가 이제 중고로, 물론 수동이니까, 근데 진짜 너무 만족하거든요. 이 차 비트라 미션이 어떻고 뭐시 어떻고, 이 미션에 대한 불평이 유저들 사이에, 오너들 사이에 많은데, 저는 뭐 전혀. 그리고 수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젤이다 보니까 가속도 잘 돼요. 이렇게 적당히 2000rpm 내에서 악셀을 쭉 추면 쭉 가속이 됩니다. 이 힘은 한 3000rpm 영역대까지 나오는 것 같고, 3000rpm이 넘어가면 힘은 역시 디젤이니까 좀 빠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는 제가 이 차를 타고 연비 운전을 안 하거든요. 그럼 연비 얼마 찍혀 있지? 연비는 한 11km 정도 찍혀 있습니다. 근데 완전 고속도로만 타면 한 16km 이렇게 나와요. 뭐 글쎄요, 이 차 포란도 C가 연비가 그렇게 잘 나오는 차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후기형보다 이 차가 더 좋아요. 소양 감각이 일단 더 자연스럽고 좋고, 이 차가 트림이 더 높거든요. 제가 앞에 탔던 것보다 더 높은 트림이라서 아무튼 좀 더 좋아요. 하이패스 룸미러 있고, 그러네. 뭐 딱히 뭐 여기 트위터 달린 거 보세요. 뭐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오디오가 막 고급 오디오까지는 아니지만 들을만해요. 차 가지고 와가지고 썬팅 새로 하고, 뭐 기본적인 정비 뭐 그거야 뭐 늘 하는 거니까. 쌍용 사업소에 가서 또 하고, 제가 다니는 오박사카 센터에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스피커도 고장나, 스피커도 사업소에서 고쳤지. 연료 필터는 사업소에 연료 필터 사러 갔다가 그냥 거기서 했지. 뭐 오일류 다 갈았지.
꽤 괜찮습니다. 진짜 뭐랄까 싸고 좀 푸지게 타기 좋은 차 그런 차입니다. 딱히 뭐 오토 맞네, 오토 저기 무적 감지 와이퍼 달려있지, 오토라이트 달려있지. 그러니까 약간 재래식 옛날 차지만 당시로서 필요한 것들은 다 갖춘 그런 트림이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별로 불편하지 않은 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통풍 시트, 반자율 주행 뭐 이런 게 없어서 그렇지, 뭐 크루즈 컨트롤 이런 거는 있고, 그냥 완전 전통적인 의미에서 운전을 하는 데는 크게 불편하지 않는 그런 차입니다. 게다가 이제 가격이 싸니까 부담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성능은 그냥 무난 보편타당한 그런 성능입니다. 이 차는 이 서브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정자 서브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차에 이제 어떤 골격의 좀 전방 충돌이나 혹은 비틀림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이점이 있죠. 게다가 또 뒤쪽은 또 멀티링크니까 또 뒤쪽에 이제 멀티링크, 이제 리어 크루스 멤버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어느 정도 강성을 가져가는 거고, 아무튼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 골조는 보통 이상의 저기 상품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품질, 뭐 조립, 내장재 마감, 품질 수준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토 미션이면 당연히 안 샀죠. 안 샀는데 또 수동 미션이 이 정도의 패키징으로 있다? 근데 중고 가격이, 전 신차를 산 게 아니니까 신차면 안 사죠. 쌍용차 신차 안 삽니다, 저는. 근데 중고로서는 굉장히 좋은 가성비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 뭐 떨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이제 뭐 출력적인 부분에도 전혀 아쉽지 않고, 뭐 170마력이나 되니까, 이 차에 제가 제원표를 안 봤는데 이 정도 차체 170마력이면 굉장히 표준적인 출력이지 않습니까? 아니, 표준적인 것도 아니지. 뭐 지금 독일차 티구안 이런 거 디젤차 150마력 사양이니까요. 게다가 수동 미션이라서 그런 어떤 운전의 동력 성능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냥 적절히 변속만 잘 해주면 잘 치고 나갈 수 있게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천천히 다닐 때는 천천히 다니면 또 연비에서 또 이득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남들한테 이제 권할만 한가, 권할만 하다고 생각하지만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렇게 좋아할 만한 그런 구성은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디자인 테마도 그렇고, 저야 뭐 이렇게 디자인을 막 그렇게 중시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기능적인 문제만 없다, 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약간 뭔가 이제 엠블럼부터 시작해갖고 뭔가 약간 좀 초창기 중국 차들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세련된 차는 아니야. 세련된 차는 아니고 투박하고 이렇게 뭐랄까 막 딱히 어디 막 탁 특출나게 드러나는 자랑거리는 없지만, 그래도 왜 조금 누추하지만 호텔보다 편안한 우리 집? 아, 우리 집이 제일 편하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어저께 피부과를 갔거든요. 피부과 가가지고 뭐 눈 밑에 뭐 약간 조그만 사마귀 같은 게 올라와가지고 그거 때문에 그냥 병원에 피부과 갔더니, 야, 이게 뭐들이 보더니, 시술 좀 제가 기미도 많고 그렇거든요. 이게 언제부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직장 그만두고 나서 땡볕에 햇볕 많이 쬐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기미가 울긋불긋하게 잡티도 많이 생기고, 사실 제가 뭐 외모에 뭐 20대 때 뭐 이럴 때나 신경 썼지, 사실 뭐 외모에 신경 전혀 안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에이 뭐 이런 거 해. 뭐 와이프가 선크림 좀 바르고 다니라고 할 때, 아이 뭐 선크림 그 뭐 여자들이 바르고 다니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얼굴이 심해져가지고 빨리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보시더니 좋아집니다 해가지고 6번 6회 이제 어저께 한 번 했고 60만 원 결제했습니다. 60만 원 결제하고 뭐 점 있는 것도 다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사막에 난 것도 다 찢어주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얼굴 지지는 거더라고요. 그냥 얼굴 굽히지 않을 정도로 지지는 거, 새살아 올라오는 거, 그거죠. 뭐 그게 기술이니까. 그래, 와 이거 2주마다 한 번씩 5번 더 가야 되네요. 뭐 그런 거 보면은 비싼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 요즘같이 좋은 세상인데 이렇게 미련하게 병원에 가면 다 해결될 일을, 저도 병원에 15년이나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렇거든요. 건강검진,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맡았던 업무가 건강검진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강검진 꾸준히 받으면 사실 적어도 큰 병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어느 정도 치명적인 어떤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건강검진인데 잘 안 받게 되고, 저도 지금 잘 안 받게 되고, 근데 내년 초에는 받아야 되겠다. 원래 연말로 갈수록 건강검진 부서는 바쁘거든요. 대장 내시경도 하고 뭐 초음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일로 들어가야지. 사실 큰 병은 미리 예방할 수 있거든요. 예방을 하거나 혹은 조기 발견해서 치료율을 올릴 수 있죠. 그게 가장 아마 의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조기 발견, 그 다음에 건강한 식습관, 그게 뭐 건강관리 혹은 진단의 최고의 비법이죠. 아무튼 가스나처럼 피부과 가서 시술을 받았네요. 뭐 시술? 시술은 시술이지. 레이저로 뭘 태웠으니까. 근데 이렇게 막 하는데 뭐 오징어 냄새 나더라고요. 오징어를 태워서 그러나? 막 살이 탄 냄새가 이제 생선 굽는 냄새도 아니고 고기 굽는 냄새도 아니고 그런 냄새가 막 나고 약간 좀 따끔따끔하고, 얼굴에 이제 마취 크림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좀 한 10분 정도 눕혀놓더니 이 시술하는 방으로 옮겨가지고 팍 지지더라고요. 근데 저 놀라웠던 거는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남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 피부과 이런데 여자들만, 제가 병원에 근무를 하긴 했지만 피부과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피부과를 찾는 어떤 환자의 유형, 뭐 성향 이런 걸 몰랐는데, 이야 이런 거구나. 진짜 많이 오시는구나. 또 저도 사실 이거 뭐 미용 목적이라기보다는 미용 목적이긴 하지. 너무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러게 이 정도 돈이면 이렇게 투자할 만하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동네 막 이제 출근하시느라 저는 이제 저희 자영이 근무하시는 곳에 지금 거의 다 와가고요. 무슨 일로 왔느냐, 아이오닉 6 전기차 할 생각이 있냐. 전기차. 그럼 패밀리카?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저는 개인적으로 넥소 2세대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이오닉 EGMP는
스킵하려고 했는데 또 뭐 잘하면 출고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하는 생각에 차 한번 보러 왔습니다. 전시차 쪽에 매장이 있대요. 그리고 그 전시되어 있는 그 차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차를 무조건 100%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지점 안에서도 어떤 우선순위가 있어가지고 재순번이 돼야 됩니다. 아 진짜 자꾸 뺑뺑 돌게 만드네. 주차 잘못 왔다. 공영 주차장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돌아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길이 부산은 다 이래 엉망이야 엉망. 요 코너 돌면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 사상역 공영주차장 있거든요. 거기 돼야 되겠다. 여기서 그쪽 공영주차장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이제 뭐 차 보고 갑니다. 아, 실제로 보니까 차가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진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소나타보다는 좀 작고 아반떼하고 소나타 중간에서 한 소나타의 한 8, 90% 정도 근접해 있는 정도의 크기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 실내는 소나타급이네요. 딱 소나타급. 실내 소재 느낌이나 이런 건 소나타급 혹은 아반떼 그러니까 좀 애매하네요. 아무튼 그냥 아이오닉 5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패키지라든지 뭐 그냥 실내 크기라든지 그냥 아이오닉 5가 조금 더 디자인 테마라든지 제가 디자인을 보진 않지만 유니크하잖아요. 아이오닉 5는 디자인이. 근데 좀 좋은 면에서 유니크하다면 아이오닉 6는 좀 나쁜 의미에서 좀 유니크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특히나 이제 저런 전기차 부분에서는 현대차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10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일단 줄은 한번 서달라고 했는데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자체 키맷이 어저께 제가 전화해 보니까 일반 승용 15대 남았다고 하던데 글쎄요, 순번이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실구매 전시차가 저기 익스클루시브 플러스라고 하는 트림에 보스 오디오, 그 다음에 무슨 컴포트, 그 다음에 뭐 하나 또 더 들어가 있던데. 그래서 6,400만 원에 이거저거 빼면 5천만 원 좀 안 되는 실구매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5천만 원 차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는 마감과 소재 감각들이거든요. 길을 또 막아놨네. 어디로 가야 되는 말이야? 500m 전방에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네, 아무튼 어렵네요. 어려워. 요즘 차 진짜 너무 비싸다. 네, 지금 고속도로 올렸습니다. 이 차가 고속에서 생각보다 이게 보니까 6단을 딱 꽂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 토크 구간을 적절하게 딱 쓰는 RPM 영역이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차가 이 상태에서 쭉 밟으면 쭉 하고 잘 밀어줍니다. 그래서 기어비 세팅이 정말 차 잘할 연구원분들께서 기어비 세팅을 잘 해놓으신 것 같고, 이 차는 적어도 이 기어비 세팅만 보면 적어도 연비운전하는 그래 이해가 좀 되네요. 얌전하게 타는 분들은
그 연비형 고효율형 150마력 사양 사라. 조금 그래도 조금 답답하게 운전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이거 저기 높은 마력 사양 타라. 기어비가 딱 느껴질 때 그런 게 느껴집니다. 확실히 차가 답답함이 없어요. 좋다. 의외로 이제 들어가자. 차로. 의외로 고속도로에서 주행 성능이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하체 느낌도 적절하고요. 하체 느낌 적절해. 생각보다 속도 붙는 게 잘 붙어요. 쭉쭉 나간다. 예. 의외로 굉장히 고속 주행 능력이 좋습니다. 좋다. 이게 최대 토크 구간을 딱 걸치고 RPM을 밀어주는데 마음에 듭니다. 물론 뭐 이 SUV 가지고 무게중심 높은 차를 가지고 이렇게 험하게 타는 데는 어울리지 않죠. 그렇지만 뭐 저 포란도 저 시시하게 저거 어제 뭐 차 휘청휘청거리는 거 아이가 저거 이렇게 생각할 때 적어도 그런 차는 아니란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단 기어비 좀 마음에 드네. 6단 기어비가 정말 이상적입니다. 좋아요. 전 탈 때마다 이 차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는 장유아씨 저희 집 들어왔고요. 오늘 부산 구경 잘했네. 신호가 왜 이렇게 짧지? 이게 출퇴근 시간 말고는 신호를 짧게 주는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일해야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m OMW, 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Watch me walk away, putting myself on display. 1, 2, 3 a day. I'm on my way, on my way. I'ma have you on tiptoes, watching my diamond afterglow. I know you wanna take me home. I'm on my way, on my way. 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OMW, on my way to you.